올바른 재수의 시작은 학원 선택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올바른 재수의 시작은 학원 선택부터다. 제가 이 말 늘 말씀드리죠. 이 구독자 사연 작년 한 8월쯤에 온 것 같습니다. 저한테 보내신 사연은 구독자 동의 하에 영상이 촬영됩니다. 그러니 이제 좀 개인적인 사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연 보내면 영상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연 중에 제가 이 사연은 영상으로 찍고 싶다 하는 사연은 구독자에게 동의를 얻고, 만약에 구독자가 저는 사연 나가는 거 싫어요 하면 영상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 이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부터 땡땡땡 기숙학원에서 생활하다가 며칠 전에 퇴소를 선언해 버렸네요. 아이는 수학이 노베이스였어요. 수능 때 8등급 나왔고요. 수학 노베이스 반이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이 마음에 들어 등록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수학 노베이스 반이 있다고 상담 때 이야기했고, 이 수학 노베이스 때문에 이 학원을 선택한 아이는 이 아이의 노베이스 수업을 계속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상담 때 이 노베이스 수업 진행해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수학 8등급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놓고 막상 재수를 하는 우리 아이에게 이 노베이스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수학이 8등급인 이 아이는 기본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수능 특강으로 나가는 이 고3, 모든 진도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다시 나가게 되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의 수업을 이 아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수업은 베이스 수업대로 진행하면서 현재 수업 어쩔 수 없이 진도는 나가야 하니까, 이 아이가 수학이 8등급이고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의 기본 수업을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수업은 나가야 하니까 베이스 수업은 베이스 수업대로 진행되고, 이 수업과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한 7, 8월쯤에는 이 아이가 자기가 기존에 들었었던 수업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노베이스 수업이 있다고 해놓고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아이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이 학원을 믿을 수 없다며 많이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제일 잘 알아요. 이 학원이 자기들이 처음에 말했던 걸 그대로 진행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이 학원을 쭉 다녀서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이거는 이 아이가 가장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아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자,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많이 불안해합니다. 수학을 좀 더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이곳에서는 거의 도움을 줄 수 없는 듯 이야기했나봐요. 여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합니다. 지들이 노베이스 수업 해주겠다고 해놓고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듯이 말을 했대요, 학원에서. 웃기죠. 노베이스 아이들 베이스 수업으로 꼬셔서 받아놓고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 정도면 없어져야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국어와 영어 점수가 조금 오른 듯하여 수학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겠으나 저는 많이 불안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지금껏 담임이 4번이나 바뀌었대요. 이것도 미친 거죠. 어디 담임이 4번이나 바뀌어요. 자, 보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담임이 한 번쯤 바뀔 수 있어요. 그 담임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집에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4번이나 바뀌었다는 건 이미 관리진 자체 섭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소리죠.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담임과 통화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듯하고 1대1 과외 수업이 있다고 추가 비용이 든다고만 이야기하네요. 이것도 너무나 분노 폭발이죠. 이 학원 매 상황 분노 폭발입니다. 어디 1대1 과외 수업을 이야기해요. 노베이스 수업 해준다며.
근데 무슨 돈을 더 내고 1대1 과외 수업을 학원이 이야기하는 게 자, 이야기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 금액이 일주일에 2번 1시간 20분에 200이라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기숙 학원비가 350이에요. 거기다가 뭐 용돈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그냥 400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애들은 450이겠죠. 근데 거기다 200을 더 내래. 아니 일주일에 2회 해주고 수학 200 더 받을 거면 거기가 학원인가요? 진짜 미친 거죠, 이 정도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더 이상 아이는 버틸 수 없고 마음이 떠나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는 자꾸 독재나 관리용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수학만 전문 과외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저희와 의견이 맞지 않아 현재 대립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애초에 기숙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루를 컨트롤할 힘이 없다는 걸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안다는 소리예요. 애초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들은 기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통제된 공간인데 내가 거기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하러 거기에 1년씩 가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를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은 게 기숙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도 답답하겠죠. 자기는 수학을 좀 해야겠는데 학원은 이러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도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한 몇 달 지났다고 해서 몸에 배이지 않아요. 그건 몇 년씩 막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근데 답답하니까 아이가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또 읽어볼게요. 대립 상태입니다. 저는 재종반을 선택해서 남은 시간 생활 패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받으면서 이게 맞죠? 주말에 수학 과외를 따로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7, 8월쯤이니까 사실은 7, 8월쯤에 학원을 이동하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대로 된 학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려와 걱정과는 다르게 기숙학원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얼마 전에 학과 담임 쌤이 수학 담당 쌤이셨는데 몇 주 안 돼서 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수학 선생까지 퇴사를 했습니다. 뭐하는 학원입니까? 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쌤이 나가시는 걸 보고 아이가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시일 안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내일은 아이와 땡땡땡 학원에 상담 가보기로 했어요. 땡땡 쪽으로 재종학원을 추천 부탁드리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6월 모의고사 보고 재수생들이 학원 이동을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소형에서 시작했는데 등급이 많이 오른 아이들은 육모를 보고 중대형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성적이 좀 애매한데 대형을 갔는데 성적에 변화가 없는 애들은 소형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 시기가 6월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근데 7, 8월에 학원 이동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학원은 지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한 말만 지키면 됩니다. 학원은. 근데 의외로 10개 중에 한 7개쯤은 지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면 상담할 때 급급하거든요. 한 명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상담자가 이렇게 안 해주는 걸 알면서도 다 해준다고 막 이야기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수학이 8등급이면 베이스를 잘 깔아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 부모님이 알았고 그래서 이 베이스를 잘 깔아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 헤맸는데 그 학원이 베이스를 잘 깔아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난장판을 쳐버렸어요. 이 학원 어딘지 공개하고 싶지만 그럼 저 또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머릿속에 피해야 할 학원들 리스트가 분명히 있고 좋은 학원들 리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하면 이 리스트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야 할 학원의 리스트에 있지만
부모님들이 뭐 땡땡땡땡 학원 어때요? 라고 묻는 사연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연에 제가 그 학원은 쓰레기예요. 피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비교해 보시죠. 조금 더 알아보시죠. 제가 이런 말을 드려요. 그래서 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알아보시죠. 라는 멘트가 나가면 아, 이 학원은 별로구나 라고 인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의 리스트 중에 땡땡땡 학원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그게 제 리스트에서 괜찮은 학원이야. 그럼 그 학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쁜 학원은 쓰레기라고 말 못하는 제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는 막 다 떠들었어요. 거기 쓰레기라면서 막 고소 3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피해야 할 학원과 괜찮은 학원의 리스트는 드릴 수 있으니 제 채널을 열심히 봐주신 제 구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떠 보고 막 상담 시작해야지 이런 거 말고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학원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제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올해 뽑은 PR 학원 그리고 괜찮은 리스트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고소하지 않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바른 재수의 시작은 학원 선택부터입니다. 그러니 이 선택 시에 차분하게 요리조리 비교 잘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말을 꼭 지킬 수 있게끔 상담을 진행하고 제가 좀 있으면 투어 요령, 학원 투어 요령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잘 고민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